같이 말씀 좀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해결을 어떻게 저희가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솔루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그 로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분에 이제 위에 있는 부분이 되게 쉽게 읽어지시죠? 어떻게 읽어지나요? 스카프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부모님 아이템 자체의 경험과 뭐를 놓여서 저희 자체의 브랜드로 만든 이제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오래전부터 IT 기기를 이제 수용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화기 발명에 의해서 전화기라는 획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었고, 그리고 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손에든지 사가지고 적어가고, 그리고 PC가 출현하면서 모든 업무 기기를 지금까지 대체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단 물론 모든 기기는 처음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이게 회사에서 다 지급하는 형태로 연회하고 있죠. 현재까지도 여러분 업무 기기를 다 회사에서 지급한 거일 겁니다.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사이에 모바일, 스마트폰 이런 것이 많아지면서 BYOD라고 하는 말이 불과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된 말이 지금까지 가서 굉장히 또 하나의 강력한 어떤 트렌드를 형성할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어느 커피숍을 가보더라도 맥북 아니면 노트북 아니면 패드 이거 가지고서 다 이제 업무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PC는 과연 앞으로 어떤 발전이라기보다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여러분도 물론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기존의 PC는 분명히 기존의 PC대로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모바일 업무 쪽으로 수용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단말기 쪽으로. 그리고 또 일부는 이 내부에 있는 이 VDI라고 하는 데스크탑 가상화 형태로 중앙 집중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재까지는 사실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서 PC 서비스를 하는 시대가 일부 있죠. 일부 있지만 사실 PC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OS 자체가 이제 서버 OS를 쓰기 때문에 PC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PC를 쓰면 기체가 바뀌는 거죠. 그 방식도 바뀌는 거고 이걸 이용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제 그 기계 중심으로 그 기계에 가서 이용하는 기계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 것들이 사용자 중심으로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액세스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게 아마 그 사용 방법이 바뀌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데스크탑 환경 자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실제 관리자들이 이걸 가지고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이 대응 방안이 서로 상충을 합니다. 사용자는 당연히 내가 편한 자유롭게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 그리고 아니면 어떤 거라도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하는 거지만, 모든 걸 편하게 해주기에는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런 것들이 서로 상충을 하는 게 다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IT 관리자 고민도 이렇게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VDI죠. VDI는 뒤에 가서 이제 보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보안을 목적으로 절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PC를 왜 어차피 서버 가상화를 하면서 이미 성숙된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면 PC XP, 윈도우 7을 없애버리고 중앙으로 다 몰아놓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VDI의 출발이었습니다. VM웨어가 이 기술을 처음 만들어냈고요. 그러다 보니 VM으로 가상 머신을 만들고 이거를 원격으로 접속을 하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 단말기가 무엇이 될 건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그 데스크탑 운영 환경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의도와는 달리 보안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가상화를 하게 되면 중앙에다가 가상머신을 다 만들고 그 가상머신의 데이터는 중앙에 있는 스토리지에 다 저장이 되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가상머신이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 의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이것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사용자한테 보이는 것은 변동되는 화면값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특성 자체가 결국은 보안에다가 이용을 하면 정보 자체 유출을 원천 봉쇄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VDI가 접속되는 경로를 저희가 발표할 때 많이 불러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접속 프로그램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액티브 디렉토리 또는 OTP 인증, 거쳐서 인증을 하게 되고 나한테 할당받은 가상머신을 목적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PC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중앙에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VDI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모든 걸 중앙 집중을 해놓기 때문에 외부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중요 자료 유출 방지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이거는 구조상, 아키텍처 구조상 절대로 안심하고 운영하실 수 있는 유출 방지가 될 겁니다. 화면으로 나가는 거 빼고요. 두 번째가 사실 VDI가 특히 목적에 가장 어떻게 보면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죠. 관리 편의성입니다. 실제로 PC를 관리하는 게 사실 PC를 개인이 관리를 해서 그렇지 그거를 중앙에서 모든 걸 다 통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까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앙 집중화를 해놓으면 어떻게든 표준화를 할 거고요. 그 표준화된 거에 따라서 계속 룰을 일정 그 표준 프로세스로 만들 거고 그리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설치된 거라든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라든지 주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를 쉽게 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 개인의 정보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워크는 최근에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가지고서 내가 서버에 있는 아이가 사무실에 있는 내 PC, 기존에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중간에 갑자기 나와서 뭐 좀 해달라고 하는데 내 PC를 접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원격으로 좀 접속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디든 간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스마트워크 환경. 이게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데 사실 이게 메인처럼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가 가장 큰 기대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DI 프로젝트 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해보시니까 어렵다, 쉽나요? 쉽다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진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물론 VDI가 지금 만풀이를 하든 아니면 스마트워크를 하든 대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호환성, 사용자 측에서 제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보안성, 스마트워크, 편의성, 내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고객, 이용하는 사용자 측에서 하는 부분이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일 거고,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성능, 물론 이건 뭐 사용하시는 분에게도 해당됩니다만, 그리고 운영 관리의 편의성, 몇천 유저, 몇만 유저를 중앙에 모아놨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적은 유저가 관리자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크리티컬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확장성, 단번에 2만 유저 뭐 이렇게 배포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시범사업 몇백 유저, 몇천 유저 하셔야 되고 이거 확대하시는데 과연 처음에 했던 아키텍처 그대로 2년 뒤에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맞춰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다 여기서 좌절을 하십니다. 비용이라는 부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도입 비용만 비싸면 좋겠는데 운영할 때도 또 뭐 들어간다 이러면은 진짜 어렵죠.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본 그 미래 구축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쭉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거에 다 중복적인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밑에서 보면 뭐 스케일아웃이 되느냐, 안티바이러스 성능이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백업바, 그리고 안정성을 높이는 부분, BR바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려 사항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VDI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생각을 하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버 가상화는 어느 기업이나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10%를 했든 90%를 했든 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한번 구축된 서버 가상화 그 시스템은 웬만하면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VDI는 문제가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사용자들이 업무를 못하겠다고 난리를 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애에 대한 데미지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날렸을 때 그때 문제, 그런 것도 또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VDI는 서버 가상화보다도 더 민감하고 더 잘 하셔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고 시스템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VDI를 했을 때 중요한 사항, 우리 플랫폼 안정성, 쉬운 설치, 보안, 운영 비용, 성능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 5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성능. 사실 이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하고 관련이 되고, 이 성능이라는 부분은 진짜 사용자 만족도가 직결됩니다. VDI를 하시게 되면 사용자한테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제한을 가하는데 성능까지도 느린데 알아서 그냥 쓰십시오라고 하면 잘 안 쓴다라는 거예요. 많은 프로젝트가 확장을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능을 높이려면 하드웨어 인프라를 왕창 넓히면 되죠. 가능합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서 똑같은 하드웨어 인프라 위에 많은 VM을 올려서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게 또 성능의 또 다른 면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엔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실제로 여러 데이터들이 이게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상화 엔진은 뭐 조금 세계적으로 몇 개 없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예를 들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VMware 같은 경우는 VMware vSphere 위에다가 VMware 그리고 올리고, 저기 시픽스 같은 경우는 시픽스 젠서버 위에다가 젠데스크탑 올리고, MS 같은 경우 하이퍼-V 위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는 그겁니다. VMware vSphere 위에다가 젠데스크탑을 올리는 사이트가 젠데스크탑 팔린 사이트의 60%, 70%가 넘는다. 왜 그러냐? 안정성과 성능에서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화면의 성능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중요합니다. 근데 베이스는 성능이 잘 나온다는 기준 하에서 그 나머지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리 좋아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가상화는 한번 세팅해 놓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장애가 일어나지 않나. 그런데 VDI는 정말로 많이 바뀝니다. 운영하다가 시스템 뭐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인사 배치가 일어났어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싹 다 버전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최신 버전으로 바꾸면 어떤 기술이 해결되니까 전부 다 최신 버전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정말 이 작업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잘 계획을 해줄 수 있느냐. 사용자 환경은 늘 바뀐다라는 거죠. 그 늘 바뀌는 게 저희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긴 하지만 그나마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아키텍처고 쉽게 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이 되지 않으면 운영할 때 상당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포기를 하고 아예 기존의 새로운 버전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사실 많습니다. 사이트 사이트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 꼭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으면 치명적입니다. 서버 하나에 2일짜리 서버, 90일짜리 서버 하나에 보통 50명, 적게는 30명, 많으면 60명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데요. 이게 죽으면은 갑자기 50명이 업무를 못한다는 거죠. 그 콜센터,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불만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단기간에 빨리 복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죽지 않게 하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용성이라는 하는 부분이 정말로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접속해야 되는 서버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어떤 운영해야 되는 네트워크 정책이 다르다든지 이럴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그룹핑이라서 그룹핑을 했을 때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게 나눠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면서도 보안적으로 어떤 가용성적인 측면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하나가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여기서 다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 VDI는 중앙 집중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관리하는 주체가 누가 되나요? PC는 관리 주체가 개인입니다. 개인이 뭘 하다가 잘못했다고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일단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VDI 환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고 안 돼요. 전화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하셨어요? 라고 하면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럼 그거 다 추적해서 뭘가 문제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VDI 인프라는 서버 같은 인프라보다 몇 배가 됩니다. 물론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1000유저, 2000유저라고 하면 서버만 해도 20대, 50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거기에서 몇천 유저의 VM들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잘 처음부터 운영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리 툴들이 잘 되어 있으면 금방첨화겠죠.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용자 체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초창기에 VDI 초창기 시절에 양사가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지만 지금은 사실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나올 수는 나올 만큼 나오고 쓸 만큼 나온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 물론 네트워크 환경에 민감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진짜 웬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제가 LTE 스마트폰으로 테더링해서 쓸 때 업무용으로만 쓴다고 봤을 때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은 고요소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퍼블릭망이 아닌 프라이빗한 전용선을 쓴다고 했을 때는 전용선 대여국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외환경에 있어서의 사용자 체감과 실제로 네트워크 비용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중앙에다 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최저는 아니거든요. 네트워크 환경 비용을 고려했을 때 로컬
중앙 관리를 하는 형태로 하신다면 두 가지를 뭐 100% 만족할 수 있어요. 운영 관리와 실제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성능 이런 것들을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적화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숙제 겸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을 다 봤을 때 이 사업 자체는 참 제대로 제 궤도에 올려놓기가 쉽지 않죠. 특히나 이게 걸쳐있는 인프라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솔루션, 그리고 실제 운영 관리자, 사용자 다 걸쳐있다는 거죠. 모든 요소에 걸쳐있다 보니 문제가 하나 생겼을 때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서로 핑퐁을 정말로 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많이 겪다 보니 저희가 이제 비대위 프로젝트를 하는 방법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좀 모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가 목적을 좀 명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비대위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많죠. 보안 강화를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워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 가지고 할 거냐 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의자에 대한 특성을 좀 인지를 하시고 명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단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정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키텍처. 목적에 따라서 아키텍처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들어가는 하드웨어 인프라 100원짜리 할 수도 있고 1000원짜리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HA 고가용성 정말로 좋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잘 구성하면 싸게 성능 좋게 가능합니다. 대신 안정성은 조금 포기하셔야죠. 다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능과 안정성,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최적의 조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최적의 솔루션을 사고 최고 좋은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리 부분. 이 부분에서 사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인력이 지원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저 부분 때문에 저희도 사실 난감하죠. 서버가 나면 우측에 한번 나오면 지원 끝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원이 끊이질 않죠. 사실 망물리를 할 때 VDI 망물리는 그나마 나는데 다른 논리성 망물리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VDI에 맞게 관리를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실제로 거기에 맞게끔 운영 정책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끝에 VDI는 단순히 VMware 파트너라고 해서 VMware 그 솔루션만 팔아갖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체 토탈 솔루션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토탈 솔루션에 대한 뭔가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만든 게 저희 스카프지라는 모델가 되겠고요. 지향하는 목표는 심플 클라우드 아키텍처 플랫폼입니다. 심플이라고 하는 뜻이 심플이라는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를 하고 가장 제거할 게 없는 상태, 최적화된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VDI를 하면서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쓰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용도에 맞게 구분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하게 된 거고, 그런 거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VDI로 가장 많은 유저들을 구축을 해봤고 가장 많은 유저들에 대해서 운영을 해봤을 겁니다. 거기에 분명한 노하우나 기술은
가장 많다라고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녹여서 VDI에 들어가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실제 하이퍼바이저, 관리 툴에 올라가는 OS 스tat, 그리고 시큐리티, 그리고 이제 실제 모니터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컵지랑 브랜드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들을 모든 하드웨어부터 해서 솔루션까지 전체를 책임지는 형태로 봐주겠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모토이고요. 가장 심플한 게 가장 좋다는 모토 하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아키텍처를 단순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품을 시리즈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스카프지 레드라는 제품으로 망블리 인터넷 망블리 전용 VDI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두 번째가 스카프지 그릴이라는 제품으로 업무용 망블리 또는 업무용 스마트 워크 환경에 쓰는 VDI 어플라이언스 형태죠. 블루는 VDI하고는 별개의 제품입니다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사전에 테스트하고 검증을 해서 저희가 가진 노하우 범위 내에서 가장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를 맞춰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장애도 적고 운영하기도 편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망블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금융권 보안가가 망블리 가이드라인 나온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방법을 여러 가지 했었죠. 물리적인 PC 망블리, PC를 두 개 주는 거, 그 다음에 논리적 망블리, 그리고 VDI 같은 망블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인터넷망을 분리를 할 거냐, 업무망을 분리를 할 거냐, 이런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 하나하나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단 VDI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블리 가이드라인에는 VDI를 적용하는데 두 가지 방법, 인터넷 망블리와 업무 망블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망블리는 로컬은 업무를 그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버에 있는 가상머신을 접속해서는 인터넷만 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특성에 의해서 사실 VM 안에서 어떤 트래픽이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이 안에 이제 악성 코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악성 코드는 이 안에서만 오지 절대로 이 서버판이나 이 PC 쪽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로컬 PC는 업무만을 쓰기로 되어 있고 인터넷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망블리의 요건을 갖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 망블리. 반대겠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로컬은 당연히 인터넷을 그럼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버에 접속해서는 업무를 쓰게끔 될 겁니다. 요 안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요 안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가 유출되는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데이터 유출은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요 경우에는 이 업무 망블리의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있죠. 망블리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인터넷을 접속을 하는 로컬 PC의 악성 코드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악성 코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일단 로컬 PC망을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인터넷만 접속할 수 있는 마이닝을 하겠지만 서버망을 접속을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이 VDI의 계정을 탈취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키보드 해킹을 해가면 되는 거죠. 키보드는 실패니까요. 그리고 화면 데이터가 여기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화면 데이터를 캡처해가면 데이터는 가져갈 수 있게 부분의 고려사항들이 이 업무 망블리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인터넷망에는 상대적으로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안적으로는 인터넷 망블리가 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망블리의 단점은 뭐냐? 스마트워크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VDI를 하는 목적이, 처음에 나온 목적이 그 관리의 효율성과 업무 PC에 있어서 그 다음에 스마트워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외부에서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내 업무 PC에 접속을 하고 싶은데 이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스마트워크를 하고 싶으면.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고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되 그런 방법들을 이제 이렇게 고려사항을 고려를 해서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보조 USB 망간 자료 전송 시스템,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 접근 통제, 그리고 서버 접근 통제, 호환성 확보 이런 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망블리 VDI를 할 때 당연히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나 해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공통이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 망블리 할 때는 그래서 이런 고려사항이 약하다. 그런데 업무 망블리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업무 프로그램 완성 확보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PC, 로컬 PC 내에 화면 캡처 방지, 키보드 보안, 입출력 통제, 그리고 관리자 권한 차단, 디도스나 내부 네트워크를 망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 사용자 권한 방소형 네트워크, 백신 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 접속 시 신뢰된 사이트를 접속을 하는 것만으로 통제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갖추면은 이렇게 망블리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카프지 레드라는 제품인데요. 레드는 그야말로 인터넷 망블리에 초점을 맞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망블리는 단순하죠. 단순하기 때문에 그 단순함에 맞춰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하나의 어플라이언스에 150유저가 서비스가 되는 올인원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품을 만든 겁니다. 이 안에는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가상화 솔루션, 그리고 엔티바이러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관리 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지고 가서 설치하면 일주일 안에 사용자한테 활성해서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용은 굉장히 싸게 만들었습니다. VDI 비용이 유저당 보통 200에서 250만원, 많게는 30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는 레드 제품은 유저당 120만원 이하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볼륨 PC 적용을 하게 되면 100만원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망블리 PC보다도 사실 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저희 제품이 그러면 망블리 요건에 문제가 없느냐? 기존 네트워크를 변경을 하지 않고도 저희가 제시하는 이 구성도대로 설치를 하시면 기존에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네트워크를 라인 증설해야 된다든지 네트워크 장비를 더 추가를 해야 된다든지 VPN 장비, 논리적 망블리, PC 망블리 같은 경우에 논리적 VPN 장비를 추가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사실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 네트워크에서 변경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저희 장비 자체로만 세팅을 하고 나면 바로 연결만 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저희 제품 자체는 논리적 망블리 제품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공하는 수준은 물리적 망블리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이제 물리적 라인을 연결해서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물리적 라인을 뽑아서 제로 클라이언트를 별도의 라인으로 붙이시면은 이거는 물리적 망블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150유저로 되어 있는 올인원 구성이고 그 자체로서 많은 것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로컬에 있는 하드를 전부 다 SSD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VDI에서 스토리지에 의한 분리보다도 성능이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능과 관리 편의성,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CC 인증이라든지 그러니까 망분리 솔루션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업무용 망분리에 포커스를 맞춘, 물론 스마트워크에 포커스를 맞춘 그린이라는 제품입니다. 업무용 망분리를 해야 되는 것은, 스마트워크를 해야 되는 것은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백업 필요하고요, HA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실제로 고성능이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확장성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매력 불확의 그 특정 시간대에 맞게끔 성능이 가변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가장 검증된 아키텍처를 현재 버전으로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시스코 UCS 네트워크가 받쳐준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한 거고요. 그리고 레벨 스토리지 단일 장비에서 FC10 그리고 NAS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구성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FCOE 이런 부분들의 성능이 검증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VMware 솔루션 그래서 검증된 아키텍처고 저희 본인 아이텍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저희가 가진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따로따로 다른 벤더, 다른 파트너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을 때 문제 해결이 잘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랩을 지원하는 엔지니어, 시스코를 지원하는 엔지니어, VMware 지원하는 엔지니어 저희 자체 인력으로 다 조달을 하고 자체 인력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희 손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장점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VMware, 시스코가 중요하고 네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굿모닝 아이텍이 VMware와 시스코 네랩 이한 모든 것을 토탈 솔루션 형태로 제공해 드린다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이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의미를 생략하고요. 그리고 관리 툴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합니다. VDI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제 솔루션에서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 솔루션 개발하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스카프지 레드 안에는 라이트 버전이 번들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솔루션과 실제로 관리 솔루션 거기에 로그인 페이지까지 자동화까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레드 번들에는 라이트가 번들이 되고요. 그림에도 그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엔티바이러스. VDI를 하면은 엔티바이러스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게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운영하면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부분은 트렌드 마이크로의 그 시큐리티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대체를 하니 성능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비용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하나에 말씀드리면 원 플랫폼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인증 부분에 있어서 OTP 인증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인 VM에 대한 암호화, 데이터 암호화 필요합니다. 이제 하시면. 그리고 망 연계, 망 분리를 하시다 보면 망 연계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 방지, 가상화에 특화되어 있는 화면 캡처 솔루션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드파티 형태로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VDI와 관련돼서 망분리와 관련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와 말씀해 주시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저 밖에 저희 뉴스 있으니 또 북한 브레이크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